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어디는 또 안 오르고, 그래서 막 격차가 막 난다. 막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어디가 도대체 집값이 오르고, 그거는 또 왜 오르는 건가? 집값이 오르는 지역으로 보도한 지역이 화성, 과천, 네네. 뭐 이런 지역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여기 관해서 이제 논문을 한번 봤어요. 아, 예, 주택 도시 연구라는 데서 네네. 이제 주거 이동에 관해서 논문을 봤는데 이게 보면 서울 대도시권,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구 단위로 이게 이동하는 사항을 분석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집값의 흐름, 그러니까 추이를 분석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주거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수요가 없어지거나 수요가 생긴 거. 아. 이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와, 20년 동안 집값의 변동 추이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 논문이 적진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언론에 가끔 보도되기도 하지만은 네네. 이제 집값보다는 주거 이동을 얘기하니까 주거 이동은 다시 말하면 수요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 물론 서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은 오로지 그 원인이 한 트렌드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있다. 네. 네네네. 지속적으로 도시가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갇혀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무원 도시잖아요. 그렇죠. 과천 종합청사.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잠깐 침체기였는데 그 빠져나간 자리에 개발 계획이 들어서고 그게 막 시행이 돼서 아마 금년 7월 정도는 아, 그래요? 큰 어떤 단지가 만들어져요. 편의성이. 제가 그 과천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천 종합청사 빠지고 나서 그 동네 갔는데, 와,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과천 종합청사 때문에 먹고 사는지 그때 알았네. 맞습니다. 네. 와,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지. 그게 지금은 이제 치유가 돼.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면 7월 달에 준공인가 해서 네네네. 어마어마한 단지가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와요. 아, 기업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계가 도는 거죠. 생계가 돌면은 모든 게 잘 돌아가. 뭔가 이게 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황폐했을 때는 네네. 가기 싫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썰렁할 때 옛날에 과천의 영광을 잃었는데 다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대체하는 뭔가 갖춰지니까 과천이 또 강남과 붙어 있고 녹지 공간이 좋잖아요. 교육도 그렇죠.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과천을 뽑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녹지 가보면. 공간이 꽤 많죠. 예. 화성은 어떠냐?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공장들이 많고 경부선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새로운 도시로 동탄은 대표적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네네. 몰린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화성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화성. 제가 요번에 이제 선거 때 이준석 관련해서 그 동네를 한번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더 채워 넣어야 하는 느낌이 강하던데. 강남이 개발될 때 네. 지금 모습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점점 이렇게 갖춰가면서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심리가 더 완성되면 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초기에 분위기를 타서 들어가는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나중보다 지금이 덜 개발됐다면 지금이 더 맞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과천은 옛날에 좋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 애초에 이만큼 수준이 있었잖아요. 과천이 그렇다고 뭐 집값이 확 폭 나가고 그런 그러니까. 적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없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왔었는데 그걸 채운 거죠.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렇게 뭐 집값이 폭락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좀 변모해 가는다는 그렇죠. 느낌인가요? 왜냐면 그게 완전 계획 도시고. 그럼 지금도 값이 비싸지만 더 비싸질 그럴 수 거다.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강남을 중심으로 네네. 우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문에서 그거를 다 지금 분석하고 아니요. 있다고요? 가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거 네. 이동에 대해서 이제 보면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트렌드가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주거난이 심하니까는 네. 서울 사람들은 특히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네네. 물론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전출입을 보면 순 이동으로 볼 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많다. 그럼 어디로 갔냐? 그게 옛날부터 일산이나
분당으로 빠지는 현상이 많았다. 예전에는. 예. 근데 과천이 2001년부터 2019년권 사이에 과천이 융성한 시절이 있었고 네. 어느 순간 빠져나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과천에 이제 정부가 새로 개발 계획,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 생기고 도시의 어떤 재생 비슷한 이런 계획이 중간에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이 반응들도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는 그 기간 분석 기간에는 일산과 그다음에 성남, 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분당 위주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과천과 화성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그런 추세가 과천까지 중간에 개발 계획이 생김으로써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일단 주거 이동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교육 문제. 예, 교육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교육 문제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문제도 따지면서 또 하나는 교통난. 왜냐하면 직장은 여전히 서울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교통 편의성이죠. 거리보다는 교통을 이용한 편의성을 따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더 가까운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데는 과천과 화성처럼 그런 집값 상승 소식이 안 들리잖아요. 서울과 별 진배 없이 싸지도 않고 분양가가.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과천과 화성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교육 문제가 해결됐고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네네. 두 가지가 그런 거죠. 원래부터 그런 지역이 사람 살기가 좋다고 음.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고. 과천은 사실 교통편이 엄청 좋아요. 기존에도 좋았지.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강남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붙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 식장이 많습니다. 강남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준강남으로 부르는구나. 예,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장이 많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종로나 이 중심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강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버지는 돈을 벌고 네. 아이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천도 교육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학군 그렇죠. 좋은 데가.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좋지. 그다음에 직장하고도 가깝지. 또 쾌적하지. 그러니까 손색이 없는 도시가 과천 아니에요. 화성 같은 경우는 교통으로 치자면 GTX-A? 네, A 최근에 노선? 개통을 했는데 네. 화성이 사실은 수원보다 더 먼 데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GTX가 노선이 음. 화성에서 출발해서 수도까지 떨어지기 20분 안짝이면 그 편의성에서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니까는 또 수원보다 화성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사실 원래 서울 중심으로 멀리 있을수록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쵸? 현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네. 집값도 매력적이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다 몰리는 거지. 가장 크게 큰 도시가 화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앞으로? 비해서. 비전이. 그러니까 그게 화성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화성이 동탄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버린 거야.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화성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이 논문의 연구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서울권에서 경기로 주거 이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부터. 예, 네. 20년째 지금 봤을 때 보니까 2010년까지는 서울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았는데 2010년 이후로 이제 경기로 빠지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점점 진짜. 추세로 네네. 이렇습니다. 왜 경기권으로 가냐 했더니 교육 문제나 뭐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교육 문제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했네요. 이런 것들이. 네, 네, 제가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주거 이동 추이를 봐서 앞으로의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을 예측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요. 우리 20년간에 거의 뭐 1년에 200만 정도의 이동을 오랫동안 그 분석했기 때문에 네네. 큰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국지적으로 그 개발 호재가 아주 강하거나 하면 거기서 조금 특색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왕이면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굳이 서울보다는 좀 더 이런 개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곳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네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투자 요인 중에 보통 하나가 그래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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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GTX는 최근에 만든 그 전에 없는 개념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냥 논스톱으로 지하에서 쭉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점들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화성을 통해서 예, 화성을 통해서 직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멀리 살더라도
그리고 멀리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깨끗하고 교육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와 직장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시설 뭐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런 거 다 갖춰놨잖아요. 자, 지금 이제 집값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